네, 안녕하세요. 유현태입니다. 오늘도 리뷰를 하려고 잠깐 켰습니다. 오늘로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올림픽에서 탈락하는 좀 아쉬운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뭐 저도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맥주 한 잔 먹으면서 봤는데 마음이 많이 아팠고요. 속상하는 경기 결과라는 건 맞지만 좀 냉정하게 볼 여지는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조금 제 스타일대로 냉정하게 한번 경기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 얼굴 오래 보실 필요는 없는 것 같고 바둑아라고 함께 한번 들어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자, 일단 이번 경기는 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득점이 나왔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멕시코를 상대로 3골을 넣을 거라고 생각하신 분도 많지 않았을 거고, 이제 6골을 넣을 거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더 많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이제 혹시 뭐 제 리뷰를 꾸준히 보셨던 분들이라 그러면, 제가 지난번 이제 바로 직전에 그 저기 온두라스전 끝나고 리뷰 겸해서 이제 프리뷰를 하면서 팽팽하게 가면 한 골 싸움이 될 가능성이 있고, 한쪽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약간 이렇게 와르르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번 경기는 좀 우리나라 쪽에서 무너지는 경기 결과였던 것 같아요. 일단 변명이라 할까요? 대표팀을 위한 변명을 먼저 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은 냉정하게 한번 짚어보는 게 좋을까 싶긴 한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한번 좀 냉정하게 짚어보는 것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실점 같은 경우는요, 이게 저는 그러니까 뭔가 다른 실점은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가 여지까지 그 올림픽 대표팀이 노출했던 전형적인 실점 방식이었다 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제 저는 그게 좀 아쉽죠. 왜냐면은 제가 그 아마 박지수 선수 얼굴에 이 페이스 실드 쓰고 있는 거를 그 썸네일로 해가지고 올렸던 거에서 말씀드렸던 게, 뭐 수비의 구조적인 문제라고 했던 게 뭐냐면, 이제 이 측면에서 이 선수들을 약간 이 아예 이렇게 좁혀가지고 이 중앙 쪽에 완전 좁혀놓는 경향들이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렸었는데,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 밖에서 돌아 들어오는 선수들을 제어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게 돼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상황인데, 첫 번째 실점을 잘 보시면 이렇게 좁혀진 상황에서 설령우 선수 쪽에서 제어가 안 되면서 크로스가 올라오고, 강윤성 선수가 이 뒤에서 들어오는 선수를 놓친 게 이제 빌미가 됐죠. 그러니까 이게 좌우로 흔들릴 때 약하다는 게 여기서 또 나온 겁니다. 사실은 물론 이제 이건 강윤성 선수가 맡아줘야 되는 건 맞는 게, 이제 지금 우리나라 수비는 이 풀백들이 올라왔을 때 윙어가 잡는 이런 식의 어떤 숫자를 늘리는 수비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페널티 박스는 최대한 숫자를 늘려주는 게 우리나라의 이 어떤 수비 콘셉트였는데, 요게 좌우로 흔들릴 때는 문제가 뭐냐면, 예를 들면 이제 제가 많이 시선 얘기를 많이 말씀드리는데, 이쪽에서 뭔가 공이 돌고 있으면 다 일로 쳐다보잖아요. 이 반대쪽에서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는 약해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제어를 잘 하려 그러면 사실은 많이들 얘기하시는 건데, 이쪽에서 넘어오면 안 돼요. 이렇게 사실은 넘어오지 않도록 잘 제어를 해서 이걸 뒤로 밀어내고 백패스가 나오게 만들어 놓고 다시 밀고 올라와서 수비를 이쪽에다 다 재정비하는 이런 형태를 쓰기 위해서 이런 좁은 수비를 쓰는 건데, 사실은 이제 측면에서 그게 제어가 안 되다 보니까 강윤성 선수 잘못이라는, 강윤성만의 잘못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진 않아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허용한 설령우 선수 쪽에서도 조금 아쉬웠고, 근데 이제 베가였죠 이름이. 그 베가 개인기량 보니까 이제 제어하기 힘들겠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몸값을 한번 찾아볼 때 한 70억 되더라고요. 걔가 그 정도 되는 선수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그 누구 어떤 용명보다도 비싼 선수입니다. 사실 몸값 자체로 치면 뭐 세징야 이상 가는 선수기 때문에, 그런 출중한 개인 기량을 가지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사실은 제어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 수비 콘셉트가 이렇게 중앙에 많은 숫자를 모아놓고 버티는 형식이었는데, 이걸 좌우로 그냥 전환을 이렇게 막 시켜버리면 곤란하다, 이런 얘기를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왜 제가 이제 그 하고 많은, 그러니까 경기를 지고 나면 페인 분석에는 막 하고 많은 얘기들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근데 제가 이 첫 번째 실점부터 얘기를 드린 게 뭐냐면, 너무 이른 실점이 나온 게 문제였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김학봉 감독님도 제가 이제 경기 마치고 나서 인터뷰를 보니까 6골 먹은 게 조금 본인도 의외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 첫 골이 굉장히 중요했던 게 뭐냐면,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한 골을 넣었으면
제가 지난번 경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쯤에다가 4-4-2로 잡아놓고 역습을 노릴 수 있었을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걸 한 골을 먹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만회하러 나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멕시코한테도 기회가 나고, 네, 물론 1대1이 됐지만 그때는 또 다시 우리나라가 리드를 잡아야지 역습할 수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 한 골이 경기 흐름에 굉장히 중요한 거였는데 조금 너무 이른 시점에 너무 쉽게 줬다. 그게 이제 경기를 멕시코 쪽으로 와르르 무너지게 하는 결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이제 최근에 이제 다들 올림픽을 많이 보실 거예요. 올림픽 보시면 이제 펜싱 경기 에페 같은 거 보시면 에페 종목 있었잖아요. 에페 종목 그 우리나라 메달 딸 때 보면 계속 기다리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리드를 잡고 있으면 계속 기다리고 있다가 상대가 들어오는 거 같이 찌르면서 그냥 에페 그냥 막 이렇게 같이 찔르기 해가지고 점수 같이 올라가면서 끝나버리잖아요. 그 여자 에페 4강전이 그렇게 끝났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상대가 들어올 수 있게 한다는 거는 그만큼 반격하기도 쉽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복싱에서도 아웃복서라고 해서 상대가 들어오는 걸 기다렸다 카운터 치는 그런 방식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멕시코가 이제 리드를 잡고 나니까 우리나라를 더 쉽게 요리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됐던 게 좀 아쉬웠습니다, 사실은. 그 첫 골을 안 줬으면, 이동경 선수도 얘기했더라고요. 수비에서 실점을 안 했으면이라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 전체적인 실점 자체도 조금 아쉬운 면이 있었지만 어찌됐든 그 첫 실점이 너무 컸다. 그 얘기를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좀 냉정하게 봐서.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거는 제가 명시적으로 누군가의 잘못이다라고 말은 잘 못하겠는 게 뭐냐면, 제가 짚고 싶은 건 그거예요. 왜 미드필더 구성을 김동현, 김진규로 했을까? 그게 전 사실은 조금 의문입니다. 왜냐면 제가 지난번 리뷰 때 말미에 뭐 선발 예상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면 제가 원두재, 정승원을 이제 이 부상이 없다면이라는 전제하에 출전할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그 얘기가 오늘은 결과적으로 제가 맞은 게 된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왜 그러냐면 김진규 선수도 굉장히 공격적인 선수고, 김동현 선수도 수비력과 공격력을 물론 다 갖춘 선수지만 뭔가 이제 커버 범위가 넓다거나 활동량이 아주 많다거나 그런 선수는 아니죠. 다부진 선수긴 하지만 정승원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활동량이 좀 적죠. 근데 오늘 경기 같은 거 딱 봐보면 벌써 멕시코의 개인 기량이 상당히 우리나라보다 높다는 거를 딱 느낄 수가 있었고, 그 6번째 골이었나요? 그때 측면에서 털리는 거 보면 아시겠죠. 그냥 그러니까 그게 이제 좀 많이 차이가 있는 상황이니까, 그럴 땐 결국에는 뚫렸을 때 빨리 쫓아가고, 혹은 우리나라 선수들이 1대1로 불리하다 그러면 2대1을 만들어주면 수적 우위를 점해서 결국에 거길 도와줘야 되는 상황인데, 그럴 때는 누가 필요하냐면 많이 뛰는 선수가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제가 보기엔 공격적인 재능에 좀 더 방점이 찍히는 김진규나 어떤 김동현 선수보다는 그냥 전문 수비형이라고 볼 수도 있는 원두재 선수랑 정승원을 내보내는 게 낫지 않았을까, 리저브인 있었으니까 라는 생각은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제 좀 생각을 해보면, 원두재 선수는 아무래도 전형적인 그 4-1-4-1에 있는 1에 어울리는 선수다 보니까 그런 어떤 기동력에서는 그 김동현 선수보다 좀 안 좋다, 이런 느낌을 좀 가지셨던 게 아닌가 싶고, 김진규 선수는 지난번 온드라스전에서 굉장히 좋았고 공격적인 패스가 좋았기 때문에 멕시코랑 밸런스를 제가 보기에는 뭐 크게 밀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반반은 차겠지, 멕시코랑 반반 차겠지라고 생각했다 그러면 저는 김진규 선수의 어떤 이 출전이 굉장히 이해가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멕시코라는 팀이나 그런 어떤 축구 열기나 축구적인 어떤 우리가 이제 지금 여기 경기 진 거에서 분노하는 거와 별개로 멕시코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축구 열기나 그 저변이라고 할까요? 그게 우리나라보다는 분명히 훨씬 더 크고 규모가 크고 탄탄하기 때문에 좋은 선수들이 엄청 많고, 멕시코 리그 자체에도 자본력이 있다 보니까 뭐 유럽에 안 가더라도 좋은 선수들이 되게 많아요, 멕시코에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우리나라가 한 4대6이나 뭐 3.5대 6.5 정도로 밀린다고 생각하고 경기를 운영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 두 선수가 나온 걸 보면서 오늘은 진짜 반반이라고 생각한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했죠. 그랬는데 그쪽에서 아무래도 이 중원 싸움이 좀 밀리다 보니까 조금 무너지는 감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좀 아쉬웠어요. 저는 이제 이게 참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이 축구라는 게, 이번에 이 올림픽에서 축구를 했던 게 지금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상당히 구사하기가 까다로운 축구입니다. 왜냐면 뉴질랜드가 우리나라에 했던 것처럼 그냥 일방적으로 내려서는 축구면은
사실은 버티기는 가능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기는 게 쉽지 않죠. 왜냐면 득점이 거의 안 나오니까. 근데 그런 축구가 아니라 좀 더 주도적인 축구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잘 안 됐다는 거에 대해서는 시도했지만 안 됐다 이렇게 평가하는 게 맞긴 맞지만, 제가 보기엔 멕시코 정도 되는 팀이었으면 조금 수비적으로 나서는 것들이 좀 실리적인 방법이 아니었을까. 특히나 우리나라가 그냥 이런 식으로 깊이 내려서는 게 아니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수비 라인 잡을 때 이렇게 영리하게 이렇게 잡잖아요. 이 항상 페널티 박스 바깥에 빼놓고 이렇게 잡아놓는 거. 이런 식으로 잡아놓고 수비 라인 계속 좁혀놓고 밀고 있다가 여기서 하나 딱 끊어졌을 때 딱 치고 나오는 거. 요게 이제 우리나라의 플랜 B. 경기 내에서도 플랜 B라고 볼 수 있는데 요게 나올 기회가 없었다라는 게 좀 아쉬웠죠. 근데 이제 이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실점이 먼저 나오면서 이런 기회가 없었어요. 그냥 빨리 가서 골을 넣어야 되는 상황이 와가지고. 네. 자, 요걸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좀 중원 구성이 제가 보기엔 너무 자신감이 넘쳤다. 그 얘기 하나 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번 대회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 거죠. 좀 더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고, 우리나라가 이기는 걸 보고 싶었다 그러면, 그게 뭐냐면은 개인기량 차이입니다.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온드라스나 루마니아 같은 경우는 중앙 공격수한테 공이 들어오면 우리나라 선수들이 여기서 바짝 압박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공을 뺐거나, 혹은 이거를 우리나라가 어찌저찌 제어를 해가지고 이 뒤로 나오게 만들었는데, 지금은 공을 지키거나 파울을 얻어내거나 본인이 심지어 제끼기도 하는 그런 게 반복되면서, 이게 이제 왜 까다롭냐면 압박을 걸고 있는데 걸리지 않는 겁니다. 사실상. 그러니까 측면에서도 그냥 풀어나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우리 수비 선수들, 그러니까 모두 우리 선수들이 3명이 가서 압박을 하는데 2명이 우당탕 하더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압박이 풀리게 되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왜냐면 여기 1명 있는데 우리나라는 3명 갔으면은 생각해보세요. 이 바깥에는 몇 명 있을까요? 멕시코는 8명이 필드 플레이어가 있을 거고, 우리나라 7명 있을 거 아닙니까? 3명이 갔으니까. 그럼 이쪽에서는 우리나라가 수적 열세거든요. 근데 여기 풀어나오면 안 돼요. 풀려나오지 않게 해야 되는데, 개인 기량이 좋다 보니까 1대1에서 뭔가 제압하고 빠져나오기 시작하면 이제는 이 팀 전체의 밸런스가 무너지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좀 더 공격적인 축구가 아니라 버티라고 하는 이유는, 버티고 간격을 이렇게 수비할 때 임의적으로 좁혀놓으면 이 협력 수비가 좀 더 쉬워지는 감이 있는데, 이게 공격적으로 앞에 나서서 이렇게 밀고 나가기 시작하면 간격은 또 유지를 해야 되거든요. 올라가면 조금만 올라가야지 하더라도 여기가 이제 순간적으로 벌어지는 때가 오는데, 여기를 이제 풀어 나오기 시작하면 답이 없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여기 너무 용감했다는 얘기를 그런 의미에서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개인 기량 차이가 기본에 깔려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뭐 오늘 지금 잠깐 네이버 들어가서 보니까 뭐 참사라는 말도 있고, 뭐 영 안 됐다, 뭐 막 무슨 뭐 누가 못했다 이런 얘기가 많은데, 사실은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잘 생각해 줘야 되는 게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황선우 선수가 5위 했잖아요, 이번에. 수영 선수가. 그 선수 굉장히 잘했다, 많이 칭찬해 주셨고, 또 되게 대단하잖아요. 우리나라 이제 박태환 선수 이후로 뭐 거의 없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결선에 간 선수가 3선수인데, 수영에서 워낙 그 유럽이나 미국세가 강해가지고, 그런데 3번째로 간 선수잖아요. 대단한 선수인데 그 선수가 결국에는 메달을 못 땄잖아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사실. 그 예선에서는 막 몇 등 했지만 결국에는 메달 못 따는 이유가 뭐겠어요. 실력이 없는 거죠, 엄밀하게 말해서. 그러니까 그 실력을 쌓아가기 위해서 또 대회도 나가보고 해야 되고, 뭐 배워야 되는 거고, 벽에도 부딪혀보고 이러는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번 대회도 제가 보기에는 결국에는 메달을 따기엔 부족한 개인 실력이 부족했던 것 같고, 요거를 팀적으로 넘었어야 되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우리나라가 너무 좀 자신감 있게 나가다 보니까 그 팀적으로 하는 거에서 조금 미스가 있었던 거는 분명한 것 같고, 그게 이제 연장되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많은 분들이 6대3까지 벌어진 게 대체 뭐야 라고 하실 텐데, 저는 뭐 괜찮았다고 봅니다. 경기 결과는, 경기 내용 자체는 우리가 해보려고 하는 걸 했지만 그냥 한계를 느낀 것 같아요. 황선우 선수가 정말 열심히 하고 잘했고 했지만 못 이겼던 것처럼, 이번 경기도 결국에는 그런 어떤 실력 차이를 인정해야 되는 경기가 아닌가, 이번 경기에서. 사실은 그렇게 좀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압박을 하는데 안 걸려요. 왜 안 걸리냐면 우리나라보다 공을 잘 차니까요. 여기 들어가도 뭐
김진야 선수 쪽에서 골 하나 나왔잖아요. 그거 빼면 없었던 것 같아요. 전방 압박에서 잘 된 게. 이 수비수들이 공을 너무 잘 다루고 안 되면 여기다 때려놓고 뭔가를 하니까 사실은 그것 때문에 제어가 안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가 이런 말씀 많이 들었잖아요. 개싸움 되게 잘한다 우리나라가. 개싸움에서 항상 중요한 건 개인 기량이다. 왜냐면은 여기서 네 거도 아니고 내 거도 아닐 때 누가 이길래 할 때는 결국에 공 잘 다루고 공 예쁘게 차고 그다음에 또 좀 더 다부지게 하는 선수들이 이기게 돼 있잖아요. 개인 기량 좋은 선수가.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오늘 전반 초반에 보시면 롱킥 때려 넣었잖아요. 계속. 그러니까 최용수 감독님은 공을 돌렸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걸 제가 기억이 나는데 이게 뭐냐면 여기다 때려놓고 여기서 공 돌리다 뺏기면 역습을 빨리 주니까 공 일단 멀리 차내는 거예요. 너네 위험 지역 쪽으로 가라. 그 다음에 여기서 한번 우리가 부딪혀가지고 누가 공 뺏어 나오나 보자라고 했던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게 위험 지역을 벗어나서 너네 위험 지역에서 하자라고 했는데 멕시코는 그걸 굉장히 능숙하게 우리 압박을 대처하고 풀어나와서 결국에 우리 위험 지역으로 오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찬스가 좀 많이 벌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아쉽죠. 좀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네. 하지만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좀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변명도 다 한 것 같긴 한데 같이 변명 얘기를 좀 하자면 이 경기에서 저는 그래도 진 거에 대해서 뭐 우리나라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이길 수 있었다 혹은 뭐 비난을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드리고 싶진 않고요. 패배는 인정해야 될 정도로 완패였다고 생각하고 굉장히 쓰린 패배였는데 대신에 이제 조금 기특한 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다음에 김학봉 감독님의 어떤 뚝심에 대해서는 좀 칭찬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왜 그러냐면 멕시코가 개인 기량이 괜찮습니다. 좋은 팀입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3골을 뽑았어요. 그 득점을 3골씩 뽑았다는 거는 우리나라 축구에도 일리가 있었다는 얘기로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6대 0이었으면 이거 대체 왜 이런 축구를 했을까요? 라고 했을 텐데 3골이나 뽑아냈다는 거는 분명히 찬스가 있었다는 얘기고 득점도 뽑아낼 수 있을 만큼 뽑아냈다. 이렇게 봐야 되고 이동준 선수 쪽에서 왔던 찬스들도 분명히 있었고 코너킥에서도 하나 더 있었고 그런 것들에서 마무리 못 지은 거에 대해서 좀 아파해야 될 부분인 거지 경기 콘셉트 자체가 아예 근거가 없고 대체 이런 축구를 왜 들고 나온 거야? 라고 할 만한 정도는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3골이나 들어갔다는 거는. 물론 6골 먹은 거에 대해서는 반성을 해야 되지만 그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실점하고 하나씩 우리나라는 잡으러 가기 위해서 라인을 올리다 보니까 간격은 벌어지고 상대가 우리나라보다 기술이 좋다 보니까 쉽게 뚫고 들어오고 그런 거에 대해서 무너졌다고 봐야 되죠. 근데 그 첫 골에 대해서 거기서 차근차근 무너진 거라고 봐야 되고 경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 3골이나 넣었다는 거는 분명히 우리나라가 준비해온 축구가 나름대로 일리가 있고 의미가 있는 축구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선 조금 옹호를 좀 해주고 싶습니다. 사실은. 네, 이게 뭐 경기를 지고 나니까 톤이 잘 안 살아나네요. 네, 톤이 저도 다운되네요. 네, 그런 생각은 좀 들고요. 글쎄요, 이 올림픽 경기가 끝났으니까 총정리라고 해야 될까요? 나름대로 이제 우리나라 축구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를 좀 한번 돌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참 우리나라에도 여러 가지 축구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독님들마다도 스타일이 좀 다르고 여러 가지를 많이 시도하고 있는 건 사실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18년 러시아 월드컵 때 우리나라가 스웨덴한테 졌을 때 이제 제가 아직 그때도 기억나는데 제 기사를 그런 거 썼어요. 그 멕시코전 끝나고 멕시코전까지 지고 나서였나? 제가 막 그런 기사 썼을 거예요. 스웨덴전도 이렇게 멕시코전처럼 했으면 이라고 제가 좀 후회하는 것 같은 기사를 썼던 게 기억이 났는데 나름대로 네이버 메인에서 뭐 좀 조회수가 많이 나왔습니다. 한 100만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게 왜 그랬냐면 그 스웨덴전에 김신욱 선수를 최전방에 세워놓고 이제 역습을 노리는 축구를 준비해 왔는데 너무 깊이 내려와 있다 보니까 수비 라인이 뭐 한 2쯤도 아니고 뭐 지금 이 그림에 있는 정도도 아니고 거의 이 정도 내려놓고 여기 안에 거의 10명 다 들어가 있고 앞에 김신욱 선수 한 명 있어가지고 때려놓고 뭔가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역습거리가 너무 멀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리잖아. 거의 찬스 없이 그냥 수비만 하다 끝났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막 말도 안 되는 무슨 제가 보기엔 너무 이제 졸전에 가까운 경기였고 멕시코전은 앞에서 들이받으려고 그러다가
이제 그 이번 경기처럼 이제 개인기량에서 밀리면서 뭔가 괜찮은 것 같은데 뭔가 휘청휘청한다 하다가 이제 지는 경기였고, 독일전은 또 내려놨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자연스러웠죠. 나 멕시코 아니 저기 스웨덴하고 비교했을 때 독일의 전력이 워낙 강하니까. 근데 그 상황에서는 잘 기다리고 있다가 세트피스 한 방, 그 다음에 이제 걔네 급해서 올라왔을 때 한 방, 이렇게. 사실은 근데 그 경기는 제가 봤을 때는 90분 전체를 봤을 때는 이겼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0대 0으로 비길 경기에 가까웠다. 사실은 이제 그런 한 방을 노리고 가는 게 이 수비적인 축구의 어떤 카타르시스기도 하지만 한계기도 하죠. 그 김영권 선수 쪽에서 찬스가 안 났으면 2대 0으로 이길 기회 자체가 없었을 겁니다. 사실 0대 0으로 끝날 가능성이 크고, 아니면은 이제 우리나라 하나 줬으면 1대 0으로 그냥 끝나는 경기들이었죠. 사실 수비적으로 내려가는 팀은 그게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왜 이렇게 굳이 그 3년이나 된 옛날 얘기를 꺼냈냐면, 참 축구가 수비적이라고 모든 게 답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력이 떨어진다 그래서 수비만 한다고 답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뉴질랜드도 이번에 일본하고 아마 승부차기 가서 이겼다는 것 같은데, 일본이, 뉴질랜드가 일본은 또 괴롭혔잖아요, 결국에. 그러니까 그 수비적인 축구가 좋냐? 근데 결국 뉴질랜드는 어떻게 됐다? 떨어졌다. 그 의미가 뭐냐면, 골을 넣지 못하면 축구는 결국에는 승부차기로 가야 돼요. 0대 0으로 끝난다 그러면, 상대가 전방 압박 잘하고 운영 잘한다 그러면 그냥 승부차기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아니면 한 방을 노리고 가야 된다. 그냥 우리나라가 크리스로드한테 먹었던 것처럼. 근데 그런 식의 축구를 하는 거는 사실은 조금 더 잘하고 싶은 팀한테는 그렇게 필요한 축구는 아닌 거죠,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떨어져라는 걸 인정하고 할 수밖에 없는 축구였기 때문에, 저는 그 축구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우리나라가 그 정도까지 못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축구에 대해 동감을 별로 안 하거든요. 근데 이제 김학범호가 보여준 축구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주도적이었고, 공격에 힘을 둔 축구였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는 좀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고요. 대신에 이제 교훈을 또 얻어야 되겠죠. 이제 김학봉 감독님이 아마 이번 올림픽까지가 마지막 그 계약 기간 뭐 만료라고 들었던 것 같은데, 어찌됐든 김학봉 감독님이든 아니면은 이제 다른 대표팀, 뭐 각급 대표팀이 있겠지만, 그쪽에서 생각해야 될 점은, 분명히 우리나라가 이렇게 주도적인 축구도 해야 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역습 축구를 해야 될 필요도 있구나. 멕시코나 이런 팀들 상대로는 지레 겁먹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도 필요하구나라는 거를 좀 느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오늘 너무 두고두고 아쉬운 게, 제가 보기엔 김학범호가 그 아르헨티나나 프랑스 같은 팀 상대로 했을 때 좀 경기가 안 풀리고 주도권을 뺏겼을 때 이렇게 뒤에 내려놓은 4-4-2를 굉장히 잘 썼잖아요. 진짜 좁게 해가지고 이쪽에 뭐 상대 공격수들 거의 못 들어오게 이런 식으로 잡아놓고, 여기 3톱 이렇게 쓰면 이렇게 잡아놓고, 풀백들 올라오면 여기 윙포워드들이 여기를 같이 잡아주면서 숫자 늘려놓고 이쪽이 커버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커버시키는 이 형태가 괜찮았거든요, 사실. 그럼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오늘 멕시코전에서는 10분 아니에요, 골 먹은 게 모든 거 망친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 10분 15분 정도는 요렇게 그 전방 압박 시도해보고 먹히나 안 먹히나 보고, 한 15분쯤부터는 바꿔가지고 잘 안 먹힌다 싶으면은 요런 식의 경기 운영을 준비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늘 했었는데, 사실 이번 경기는 그렇게 말씀드리기에는 너무 골이 빨리 터졌습니다. 사실 그게 좀 컸던 것 같아요. 네, 그게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가족들하고 같이 봤는데, 가족들한테 나왔던 질문들, 의문들을 좀 마지막으로 해설해드리면서 이제 올림픽 축구는 마무리를 좀 지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얘기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자, 일단 첫 번째는 이강인 왜 안 나와였습니다. 네, 이강인 왜 안 나왔을까요? 자, 이강인 선수가 오늘 나와서 봤지만 아까 그 왼발 중거리 때리는 장면이었죠. 그러니까 볼 관리하는 기술이나 이런 건 기가 막혀요.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뭐 기술은 아마 A 대표팀까지 다 합쳐도 이강인이 제일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 너무 좋은데, 이강인 선수가 아무래도 지금 제가 계속 설명드린 것처럼 이쪽에서 개싸움을 벌이는 거에는 그렇게 장점이 있진 않다. 왜냐면 다이내믹한 면도 좀 떨어지고 몸싸움도 마찬가지고 다부지게 하는 면에서는 분명히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이 선수는 우리가 이기고 있을 때나 아니면 상대가 정말 깊이 내려서 골이 필요할 때, 막 급할 때 들어오는 완전 쪼커 카드라고 봐야죠. 진짜 우리가 숨겨놓고 있는 비밀병기라고 봐야 될 선수인 거고, 처음에 이제 이 힘싸움을 벌이고 막 서로를 흔들 때 쓸만한 카드라고 하기에는 아직은 조금 약한 감은 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래서 분명히 들어올 땐 장점이 있지만 90분 다 쓰고 봤을 때는 팀 전체한테는 조금 부담이 되는
어떤 그런 날카로운 칼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커뮤니티 돌아다녀 보니까 오늘 송범근 선수 얘기해 주는 것 같은데, 송범근 선수는 오늘 할 만큼 했던 것 같습니다. 솔직히 왜 그러냐면 먹을 걸 먹었어요. 근데 그거는 욕을 못해요. 예를 들면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 지금 현재 K리그 최고이고 대표팀까지 통틀어서도 저는 조현우 선수가 제일 잘 막는 것 같거든요. 딴 건 모르겠고 일단 막는 것만큼은 조현우가 최고라고 생각하는데, 조현우 선수가 막는 거는 기똥차게 막 세이브도 되게 많죠. 세이브 되게 많은 게 장점이기도 한데 실수도 없거든요. 조현우 선수 진짜 실수가 없어요. 그 선수 저는 진짜 너무 놀라울 정도로 실수가 없거든요. 할 때 있죠. 할 때 있지만 정말 그 빈도가 적어요. 근데 그 조윤 선수가 그런 어떤 선방을 보여주는 거는, 그거는 이 골키퍼의 가치를 막 폭증시키는 거라고 한다 그러면 결국에 기본 가치는 실수하지 않는 거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골키퍼도 이게 슛이 너무 좋게 오면 먹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골키퍼도 그 수비 잘못이기도 하잖아요. 왜 그런 슈팅을 주냔 말이야. 그런 의미로 봤을 때는 송범구 선수는 오늘 뭐 선방 한 개, 두 개 정도밖에 기억이 안 나긴 하거든요. 사실 그 아까 1대1 났을 때 막았던 거 정말 잘 막았던 것 같은데, 그 외에는 멋진 선방은 사실 없었던 거는 동감합니다. 하지만 송몽근이 안 먹어야 될 걸 먹은 꼴이 있나? 그렇게 생각해 보면 저는 다 먹었을 수밖에 없는 꼴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간단한 문제죠. 송범근 외에 다른 골키퍼가 들어와서 슛점을 안 했을까?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은 많이 먹었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은 좀 들죠. 그래서 저는 굳이 이렇게 누군가를 비난해야 될 필요는 없는 경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마치 우리나라 그 특정 종목에서 8강에서 떨어지든 4강에서 떨어지든 잘했다 박수 쳐주는 것처럼 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축구라는 종목도 특히나 멕시코가 괜찮은 팀이고, 그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멕시코에서 오늘 경기를 어떻게 예상했을까요? 우리나라한테 지면 마치 우리나라가 뉴질랜드한테 진 것처럼 열받하지 않았을까요? 걔네들이 보기엔 그 정도로 기울어진 게임이었다고 생각하시면 좀 분노가 좀 가라앉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하나 말씀 안 드렸네요.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던 거는 하나 더 짚어드리면 정태욱 선수랑 박지수 선수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딴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뭐 1대1에서 줄 수 있어요. 1대1에서 드리블 당하는 걸 할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적극성이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첫 번째 골 장면에서는, 개인적으로는 첫 번째 골 장면에서는 정태욱 선수 머리 걸릴 수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그 머리 하나가 좀 아쉬웠고, 두 번째 골 장면이었나? 그 박지수 선수 머리, 그것도. 그러니까 이게 헤딩이라는 거는 미루면 안 되는 거거든요. 두 번째 골 맞아요. 그 7번 로모였죠. 로모가 들어올 때 박지수 선수가 약간 뭔가 뒤로 넘기는 듯한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거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수비에선 무조건 다 내 거야. 기본적으로 이거 다 내가 처리해야 되는 볼이고 내가 다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로모한테 넘어갈 때 약간 패스가 이렇게 들어갔죠. 공격수가 아마 이쪽에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 이선에 있던 이 선수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패스가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근데 여기서 여기를 넘어갈 때는 박지수 선수가 아마 이쯤에 있었던 것 같은데, 그죠? 이거 이렇게 들어갔죠. 근데 여기서 여기 넘어올 때는 얘든 모든 선수가 그냥 자기 앞에 오면 다 잘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다만 예외가 누구냐면, 예를 들면 볼이 일로 넘어가는데, 다시 해볼게요. 볼이 일로 이렇게 넘어가는데 이 선수가 따야 되는데 내가 더 하기 쉬운 거야. 이 뒤에 있는 선수가. 내가 처리할 수 있어. 내가 그리고 더 안정적으로 할 수 있어. 그럴 때 소리치는 거죠. 내가 할게. 누구야? 내꺼 이거 그때 말해야 되는 거거든요. 내 거에서 얘가 뛰지 않게 해놓고 내가 처리하는 거, 그걸 제외하곤 이 위험지역에서 넘기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거기서 뭔가 일이 항상 벌어지니까. 근데 이번 경기에서는 넘기는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면이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자, 저도 아쉬운 마음은 여러분들하고 똑같습니다. 하지만 분석적으로 봤을 때, 내용적으로 봤을 때 졸전이라던가 참사라고 하기에는 저는 용감히 싸웠다고 생각합니다. 멋지게 싸웠고 있는 힘껏 우리가 가진 걸 해보려고 했다. 하지만 우리가 부족했다.
그렇게 설명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진 거에 대해서 화나신다 그러면 뭐 할 말은 없지만 이 경기가 내용이 없었다라고 말한다 그러면 저는 좀 그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더라도 모든 경기가 다 무의미한 건 아니다. 네. 진 경기가 패배한 경기가 전부 다 무의미한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리뷰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네. 그동안 올림픽 때문에 좀 구독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이제 한 10명 정도 남은 것 같은데요. 그 1000명 해가지고 커뮤니티 있잖아요. 그 글도 쓰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봐주시는 거에 대해서 이제 한 1원씩 2원씩 받는 그런 어떤 부가적인 수익을 남기기 위해서 한 10명 남은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도와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좀 더 도와주셔가지고 1000명 빨리 찍으면 좋겠네요. 네. 어쨌든 이제는 올림픽 끝났으니까 K리그와 함께 여러분들하고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맞다 이 얘기를 안 드렸네요. 자, 이거 딱 하나만 하고 갈게요. 전 개인적으로 이번 대회가 좀 우리나라 선수들한테 자극이 됐으면 싶어요. 그래서 오히려 좀 잘됐다고 생각하는 것도 있어요. 멕시코 선수들 정말 잘했잖아요. 오늘 그 베가 11번 진짜 잘했잖아요. 저는 그런 선수들을 많이 겪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오늘 설령호 선수가 이번 대회 들어가지고 너무 잘해줬잖아요. 그리고 이제 울산에서 자리를 딱 잡았고, 그래서 이제 설령호라는 선수가 어떻게 보면은 나 이제 프로 선수로 좀 컸어. 뭐 이렇게 설령호 선수가 뭐 자만하는 선수라는 얘기가 아니라 본인한테 자신감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나도 이제 프로 선수로 자리를 잡았다 이런 뭔가 느낌이 있었을 텐데 아직 갈 길이 멀다. 내가 상대해보니 얘는 진짜 잘하더라. 근데 걔가 유럽도 아니고 아직 멕시코 치바스에서 뛰더라고요. 그런 선수들을 많이 겪어보고 또 경험해봐야 우리나라 선수들이 세계는 넓고 축구 잘하는 애 많구나. 나도 더 잘해야지. 이런 어떤 뭔가 깨달음을 얻었다 그러면 이번 대회도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너무 잘하는 선수들 있잖아요. 외국인 선수들. 세징야나 뭐 에드가나 뭐 빠른 선수 치면 바로우나 바코나 막 이런 선수들, 그런 선수들한테 뚫렸을 때, K리그에서 뚫렸을 때 좀 더 분해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얘는 외국인이니까 얘 잘해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오늘 정말 이 뼈 아프게 아팠던 걸 기억해서 다음부터는 바코한테 드리블 절대 안 먹힌다. 세징야 이 새끼 무조건 잡는다. 그래야지 우리가 세계 무대에서 먹힌다. 약간 이런 생각을 하면서 돌아온다 그러면 좀 굉장히 고생했고 기특하다. 그런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지 않겠어요? 라고 인터뷰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네. 하지만 인터뷰는 못하는 처지가 됐으므로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30분이나 했네요. 스린 속이지만 편한 한번 보내시고요. 다른 종목들 기다리고 있으니까 메달 소식 보면서 행복한 이 여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 가겠고요. 다음 주에 이제 내일도 경기 있나요? K리그? 내일이나 어쨌든 뭐 다음 주에 K리그 얘기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